안녕하세요. 스타강사TV 김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그 나머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의 나머지 과목들,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의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일단 기출문제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해독수를 늘려야 된다고, 기본서는 최소한 보고 아니면 거의 보지 않고 그 해독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은 국어랑 영어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어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독해 베이스, 영어에서 독해 베이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1, 2등급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으신 부분이 있고요. 1, 2등급이 아닌 국어, 영어가 안 되는 분들, 보통은 이건 둘 다 언어기 때문에 국어의 수능 등급이나 영어의 수능 등급이나 똑같이 간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수능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수능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독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래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비문학이랑 문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문학과 문학 중에서 특히 먼저 비문학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자, 비문학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일단 배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각 단락들이 이렇게 가나 다라마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락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일단 소주제를 찾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만약에 수준이 안 된다면 중학교의 읽기 교재부터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수준이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자기 수준별에 맞는 책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각각 찾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전체 주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모든 글에는 작가의 중심생각인 이 주제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이 독해에 있어서 교수들이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문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읽고 너무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작가가 어떤 글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글 다음에 왜 이 글이 전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소주제도 찾고, 그리고 전체 주제가 뭔지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쭉 매일 비문학 독해 1개 이상씩, 이건 최대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말에 쉬는 날 하루 정도는 있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간다면 한 달 정도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일례로서 현대 회장 정주영 회장을 들 수 있는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현대란 그룹을 일구시게 되는데, 그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MBA 경제학 경제 석학들이랑 만났을 때도 이분들이랑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식 수준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뭐였냐? 정주영 회장이 한 게 바로 신문 읽기였다. 특히 정주영 회장이 경제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신문 읽기였다. 그래서 경제 신문을 읽다 보면 그 경제 신문의 기자들이 경제 쪽에서 능통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능통한 사람들이 이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올리는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읽기의 실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거고, 그럼으로써 지식이 어디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지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매일 2시간씩 읽으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비문학 독해를 읽는다면 이 비문학 독해는 교수들이,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이 어떤 책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런 각종의 다양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는 좋은 양질의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도 지식 수준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쓴다면 똑똑해진다는 거죠. 똑똑한 게 뭐 별게 있습니까? 똑똑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똑똑한 게 뭐냐면 남들보다 지식 수준이 많아서 말을 잘한다거나 남들보다 지식 수준이 많아서 글을 잘 쓴다던가. 근데 똑똑해지는 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그 책 읽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매일 연습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똑똑해진다는 거고, 문제적으로 인해서 이 작가의 중심 생각, 주제 파악하고 소주제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독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설지가 풍부한, 특히 수능 쪽의 문제들이 좋은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시지 않는 거고요. 이 소주제랑 이 해설지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고 전체 주제랑도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출제한, 그리고 이 글을 쓴, 물론 이 글을 쓴 작가보다는 이 제시문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그 출제자, 그 출제자의 의도에 여러분들이 부합하게끔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지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의 독해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한자 고사성어. 한자 고사성어는 언어다 보니까 일단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 어떻게? 꾸준히. 언어는 답이 없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단어를 계속 암기해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무제한, 우리는 원어민이다 보니까 무제한 암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 고사성어도 우리가 모른다면 계속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그리고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곧바로 기출문제를 푸시고, 기출문제를 한 번만 푸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회독 이상씩 해서 한 파트에 대한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부분으로 쭉 가서 전체 끝내고 난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다시 보시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은 조금씩 상승하게 될 겁니다. 독해 부분은 조금씩 상승하게 되실 거고요. 이 한자랑 고사성어 부분도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어의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일단 국어랑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어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영어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울게요. 자, 영어에도 일단 독해 부분이 어려운데 문법은 아까 국어를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만 가지고 이제 일단 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좀 더 세분화가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이랑 그다음에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 수거가 있고 생활 영어가 있고요. 자, 독해가 보통 10문제가 되겠고 단어가 2문제, 수거가 2문제. 이거는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활 영어 2문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단어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어 문제를 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문제를 위한 단어를 왜 버리냐? 보통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그런 단어들을 보긴 보는데,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이 정도는 보긴 보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책, 두꺼운 단어책 있죠. 거기는 독해용 단어보다는 일단 단어용 문제용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단어 문제용 단어가 왜 하지 말으셔야 되냐면, 내가 엄청나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아니면 또는 1시간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시간은, 만약에 그 시간이 1년, 2년이 된다면 그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죠. 허무한 시간, 아예 필요 없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어는 뭐 33,00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수가 어떤 단어를 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어는 버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단어 문제를 위한 이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일단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없앤다. 그 다음에 수거나 생활 영어는 어느 정도, 수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에다가 전치사나 아니면 부사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단어보다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최소화시켜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 교수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단어에다가 전치사 붙어 있는 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 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독해가 되신다면 생활 영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 생활 영어 중에서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뭐 수거나 아니면 관역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문법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초점을 맞출 것이 바로 문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보통은 문법 책에 나와 있는 두꺼운 문법책 보신 적 있죠? 재미 하나도 없는, 저도 다 배운 적이 있고요. 근데 그걸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이 문법도 최근 트렌드 경향에 맞는 문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기출 문제집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기출 문제집인데, 제가 그 전에 다른 과목을 말씀드릴 때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말씀드린 거고, 이때 문제집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잡고, 이걸 본인이 만약에 문법을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 기출 문제집을 계속해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문법 노트를 하나 만드신다. 그래서 기출문제집과 이 문법 노트를 벗어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렇다면 과감히 틀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법에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적어도 3문제 이상을 맞춘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마지막 한 문제도 감을 통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어의 마스터가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함인데, 영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 고득점을 맞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적인 측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전술을 잘 세워서 내가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독해 부분인데, 이 독해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독해 문제집을 정해야 된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이런 독해책을 가지고 독해를 매일 하는데, 똑같이 방식은 똑같이 있다면 주제를 찾고, 그 다음 주제를 찾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쓴다. 자, 대신 해석을 쓰기 위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 이 강의는 일단 어떤 강의여야 하냐면 구문 독해 강의여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건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 책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구문 독해 강의가 1개월 정도 지나는 상태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독해를 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것, 만약에 자기가 영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독해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 해설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을 가지고 하시면서, 역시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시고 주제를 찾고 해석을 써서 비교해보고, 이 구문에서 한 문장에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 주제와 여기에서 나온 주제랑 비교해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다가 보면 전에는 내가 전혀 한 문장도 해석을 못했는데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시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문 독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시면서 이 독해는 누가 해 나간다? 본인이 해 나간다. 어떻게? 매일 역시. 이것도 역시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하지 않으면 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어 매일매일 외워야 되는 거고, 이 단어가 아니고 독해용 단어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돼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공무원 독해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독해 부분은 말씀드린 거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게 영어에서 일단 단어를 없애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단어를 쓰겠습니다. 단어, 그리고 그 다음 수업, 그 다음 독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단어는 매일 최대한 많은 양으로, 최대한 많은 양이 몇 개 정도가 돼야 되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00단어씩, 이 100단어인데 이걸 섞어서 단어 70개, 수거 30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만약에 매일 보통 20단어씩 암기하고 이러는데, 저기 또 단어용 단어를 20단어씩 암기하면 애우는 시간은 적게 들겠죠. 하지만 20단어씩 만약에 2000단어가 있다. 그럼 2000단어보다 더 많겠지만 2000단어면 100일이 걸리겠죠. 자, 만약에 100단어씩 암기하면 얼마 걸릴까요? 100단어씩 암기를 한다면 20일이 걸리겠죠. 자, 단어는 한 번 외운다고 자기 단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에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계속적인 반복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단어를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단어 70개, 수고 30개가 충분히 적당하고,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켜온 결과 학생들은 충분히 해내었고, 그걸 해낸 친구들이 영어 성적의 상승이 있었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이 수업은 자, 뭘 위해서냐? 일단 독해의 기본기를 위해서. 그래서 독해 기본기 아까 말씀드린 구문 독해고, 그 다음 문법의 기본기를 위해서. 나중에 저렇게 문법 책이 아닌 기출문제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문법의 기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독해는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고3 이후로 영어 성적을 갑자기 상승시킨 사람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능이면 수능, 공무원이면 공무원,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분명히 듣고 있을 텐데 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예는 바로 볶음 만들기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볶음 만들기냐?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볶음을 만드는 사람이 과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보면 TV에는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들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볶음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볶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뛰어난 코치가 옆에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사람들 돈이 많을 테니까. 맞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들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스장에서 매일 볶음만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근육 중에서 가장 만드는데 재미가 없는 게 볶음 만들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가 주문하는 것들을 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코치가 역시 시키는 건데, 코치가 시키는 걸 나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라. 아침은 고구마를 먹고 점심은 닭가슴살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코치가 시키는 거, 만약에 헬스장에 갔다면 그 헬스장에서 코치가 시키는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집에 돌아갔을 때 코치가 시킨 건 나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나가야지만 복근이 나오는데, 복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미세한 속도로, 뱃살은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재미는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인내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이런 그래프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바로 영어가 그렇다. 영어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들었는데 단어를 암기하지 않고 독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어의 성적은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아무리 명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독해는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회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지금 기초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느꼈던 바가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처음부터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했고 이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지금부터라도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것들을 해줘야 돼. 수업도 열심히 듣고 복습 철저히 하고 매일 단어 70개, 수고 30개, 그리고 매일 독해 하루에 5개 이상씩. 이렇게 꾸준히 해준다면 어느 순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금방 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뗄 것이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 오르는데,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독해를 5개 이상씩 하시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우는 단어장에다 옮겨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구문 독해에 옮겨 적으시는 거고, 오케이? 이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이렇게 상승이 되실 거고, 그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랑 토끼랑 이제 그 경기를 하는 거죠. 달리기 경주를. 근데 토끼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적 80점 이상 되는 친구들,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토끼는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아, 저 새끼들 언제 따라오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북이는 아주 묵묵하게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은 건 그 이영자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일단 이 스타트 라인에 힘든 걸 알면서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쟤들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내가 쟤네를 따라내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토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걔네가 단어를 5,000단어를 외웠다. 그러면 여러분도 5,000단어를 암기하면 될 것이고, 걔네가 독해를 5,000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독해를 5,000개를 하면 된다는 거죠. 독해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걔네처럼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국어랑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대로 가신다면 뭐 국어랑 영어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단순히 모른 채 그런 뭐 대형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거기는 어차피 학원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만 따르시면 안 되고, 이런 저처럼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고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지금 저의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면 이게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특히 영어는 하시면서 더욱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꾸준히 거북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영어도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문법적인 것도 이렇게 강의에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뭐 독해적인 것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